자기 극복과 성장에 관한 43가지 삶의 태도. 3. 질문하는 자만이 자유로워진다. 살다 보면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온다.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진짜 자유가 느껴지는 순간 말이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답답하고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할지 몰라 제자리만 맴도는 기분에 사로잡힌다. 왜 이렇게 올가매는지,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알고 싶어진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다. 어릴 적부터 배워온 가치관, 가족과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감, 전통과 의무라는 이름으로 짊어진 짐들, 한때는 소중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내 발목을 잡는 족쇄로 변해버린다. 하지만 해방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맑던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듯 익숙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린다. 더 이상 의무감이라는 말로 숨을 곳이 없다. 그제야 문득 차라리 여기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스친다. 그런데 그 여기가 어디인지 아는가? 바로 당신이 한때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새 벽이 되어버린다. 익숙함이 주던 안도감이 두려움과 반감으로 바뀌면서 해방이 시작된다. 내가 믿었던 것들은 정말 옳았을까?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진짜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이 과연 내 것이 맞았을까? 이 질문들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당신을 이끈다. 낯설고 고독한 길이다. 때로는 실수하고 길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야말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과 혼란, 그리고 고독조차도 자유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 계속 질문하라. 그 질문들이 결국 당신만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5.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달라진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인생의 변화는 영화처럼 극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보통은 침대에 누워 다 귀찮다고 중얼거리던 그 지치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걷게 된다. 지쳤다면 잠시 쉬어도 된다. 하지만 계속 머물 수는 없다. 세상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졌음을 깨닫게 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더 나아갈 길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외로웠던 시간과 멀게만 보였던 목표들이 이제는 조금씩 선명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잡아낼 힘이 당신에게 있는가? 아직 기뻐하기에는 이르다. 힘든 시간을 버티고 나면 그 시간들이 당신을 더 성장하게 만든다.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겨울바람이 차갑다고 따뜻한 햇볕만 찾아다닐 순 없다.
그 바람을 견딜 힘을 길러야 한다.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버티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회복이란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얻는 과정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절대로 멈추지는 마라. 꾸준히 끝까지 가보아라. 당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보여주어라. 7. 인생의 문제는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된다. 그 길이 그저 방황이었을까? 아니면 꼭 필요한 과정이었을까? 그러다 문득 흘려보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 모든 순간이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문제는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흔들림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준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문제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문제를 피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힘이 된다.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이제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깊숙이 들여다본다. 마치 대장장이가 쇳덩이를 불에 달궈 두드려 단단하게 만들듯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며 더 강해져 간다. 누군가는 왜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이 길을 넘어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 대신 놓아주는 사다리는 없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 가파르고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해진다. 그러니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문제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다. 9. 중요한 것은 깨어있을 때 하는 일. 우리는 때때로 꿈을 꾼다. 낯선 곳, 낯선 사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아침이 되면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하고 스스로 묻는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꿈의 의미를 찾아왔다. 어떤 이는 그 안에서 메시지를 발견하려 하고 또 다른 이는 그저 웃으며 별 의미 없는 꿈이라 넘겨버린다. 꿈은 때때로 우리에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답은 꿈속에 있지 않다. 답은 깨어있는 현실에서 당신이 어떤 행동과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꿈은 단지 상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이 직접 바꿀 수 있다. 그러니 꿈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마라. 대신 눈을 떴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라. 10. 행복만을 위해 살지 마라. 사람들은 늘 행복을 꿈꾸며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정답인 듯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묻는다.
하지만 정말 행복이 전부일까?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고, 때론 불편하고 어려운 진실도 있다. 단지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진실을 외면해도 괜찮을까? 우리는 흔히 기분 좋은 것, 편안한 것만 보고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행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깨달음은 때로는 불편하고 원치 않는 답과 마주하는 순간에 찾아온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한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길을 잃지 않는 것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러니 행복만을 위해 살지 마라. 행복은 당신이 가는 길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목적지 자체가 아니다. 진정한 성장은 때론 불편하고 아프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깊은 깨달음과 의미를 얻게 되고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진다. 행복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 같은 것이다. 11. 인생은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에도 그 이유를 찾으려 한다. 이 일이 벌어진 게 무슨 뜻일까? 혹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걸까 하고 고민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삶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다. 당신이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우연히 길에서 누군가를 만났다고 해서 그 만남이 무조건 특별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소중하게 만드는 건 당신의 선택이다. 그렇다고 너무 깊이 고민하지도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지도 마라. 세상은 정해진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당신의 태도에 따라 끝없이 변화한다. 15. 정말 쉬운 길이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인생이 너무 힘들다며 좀 더 쉽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한다. 하지만 나는 되묻겠다. 정말 쉬운 길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은 삶이 고단하다고 도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고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길을 찾는다. 고민이 많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것은 아니다. 인생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다. 정말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발견했다면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든 기꺼이 걸어가라. 삶은 원래 거칠고 혼란스럽고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방향을 찾아 나아가고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도망치지 마라. 고민하되 행동하라. 16.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든다.
사람들은 점점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고 빠른 성과를 원한다. 나무를 직접 심고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열매가 열린 나무만 찾으려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당신이 정말 원하는 삶을 얻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내 삶은 더 큰 무언가와 이어져 있다는 확신이 교회를 짓고 수도원을 세우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언제나 옳았던 것은 아니었다. 이제 세상은 달라졌다. 과학은 확신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절대적 진리 대신 탐구와 변화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자.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내일을 위한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완벽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다. 먼 미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도 좋다.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큰 숲이 되려면 그 씨앗을 돌보고 가꾸며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도 멈추지 말고 더 큰 미래를 바라봐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 17. 비교하지 마라. 세상은 넓어졌고 선택지도 많아졌다. 예전에는 정해진 방식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게 된다. 어떤 삶이 더 나은지, 어떤 방식이 옳은지 고민하며 끝없이 질문을 던진다. 마치 거대한 쇼핑몰에 들어온 것 같다. 옛날에는 하나의 가게에서 하나의 물건을 보고 결정했다면 지금은 수만 가지 선택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비교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비교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넘어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선택이 많아질수록 고민도 깊어진다. 어떤 길을 갈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헷갈릴 때도 있다. 그럴 땐 혼란 속에서 갈팡질팡하기보다는 오직 거울 속 자신에게만 길을 물어봐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남들과 비교하며 길을 찾으려 하지 마라. 비교는 사람을 나약하고 절망하게 만들 뿐이다. 25.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마라. 우리는 가끔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고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것은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책임이라는 개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애초에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걸지도 모른다. 초기에는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했을 뿐이다. 그게 이익이면 선, 해가 되면 악으로 구분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행위 자체가 마치 선악의 속성을 지닌 것처럼 오해하기 시작했다. 어떤 행동은 절대적으로 선해야 하고 어떤 행동은 절대 악이라고 단정짓는 도덕적 판단이 확장되면서
이제는 동기와 인간의 본성까지 평가하려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과거 경험과 환경의 결과일 수 있는데, 우리는 마치 모든 걸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무겁게 탓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는 그저 작은 점에 불과했음을 인정하게 된다. 그 점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부당하다. 정말 필요한 건 자신을 용서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이다. 죄책감을 내려놓을 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고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 당신과 마찬가지로 환경과 경험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삶을 좀 더 가볍게 살아보라. 죄책감에 매몰되지 말고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을 선택하라.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대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짐을 내려놓고 다시 길을 걸어라. 당신의 삶은 지금부터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놔야 비로소 새로운 날개를 펼칠 수 있다. 28. 되고 싶은 나를 연기하다 보면. 삶은 마치 우리가 주연을 맡은 연극과 같다. 우리는 매 순간 진심을 담아 행동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 슬플 때조차 내 마음 한켠에서는 마치 관객이 된 나 자신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누군가는 아이의 장례식에서조차 자신의 눈물을 연기처럼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모습이 위선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본능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위선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느낌과 달리 모든 것은 흉내에서 시작된다. 배우가 무대에서 대사를 연습하듯 우리는 처음엔 의도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그 연기가 점차 익숙해지면서 결국 진짜가 되어간다. 예를 들어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처음엔 일부러 웃고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한다. 가면을 쓰는 것처럼 어색할 수도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 친절함이 어느 순간 진짜 내 모습이 된다. 그러니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먼저 그 모습을 연기해보라.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도 그 노력이 결국 당신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연기하면서 점점 더 진짜 나에 가까워진다. 마치 무대 위 배우가 한 걸음씩 자연스럽게 대사를 하게 되듯 삶도 그렇게 연습하면서 완성되어 간다.